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자동차 회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동차 기업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전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다음 주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수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4년간 파트너사들과 미국에서 최대 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엔비디아는 처음으로 미국산 슈퍼컴퓨터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연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월의 3.1%에서 0.5%포인트나 증가한 건데 2023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5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전날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자동차에까지 관세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PC 그리고 반도체 등 일시적인 관세 유보 결정을 일부 전자제품에 내렸었죠. 오늘은 또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자마자 드디어 미중 간 관세 전쟁의 피크아웃이 나타났다. 이런 분석들이 월가에 퍼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랠리를 이어간 모습이고요. 또 매크로상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우려를 샀었던 이 국채 금리 큰 폭으로 내리게 되면서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간만에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시각 10년물 국채 금리는 4.3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는 아직까지는 99선에 머무르게 되면서 아직은 100선을 돌파하지 못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역시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나 이 관세 면제 또는 관세 유보에 대한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강관과 가스관주들 두 가지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이었죠.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이 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중국의 벌크선 수주가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이 한국 LNG선 KLNG의 반사수의 기대감 모아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AI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가장 먼저 뉴욕 쪽에서도 모멘텀이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향후 4년간 이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또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또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을 출마한 이후로 첫 공식 일정 이 퓨리오사 AI 방문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AI 쪽에서도 강하게 맥이 돌고 있는데요. 과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현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 0.95%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다만 어제 총 거래 대금은 6조 원 중반대에 그치게 되면서 수급이 약간은 말라붙는 모습 관측이 됐는데요. 지금 시각 0.48%. 그래도 어제의 강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2,467선 막 돌파해 줬네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바로 봐야겠죠. 지금 시각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여기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400억 원 이상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어제 1.9%, 약 2%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다소 되돌림 나와주고 있는 코스닥이네요. 약 705선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마찬가지로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죠. 오늘도 똑같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1,200억 원 이상 매물 사들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오늘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간의 이 낙폭이 코스닥 쪽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4.6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코스닥에 다소 부담스러운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강관 가스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 가지의 거대한 모멘텀 가운데 오늘은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강관 그리고 가스관.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트럼프의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그래서 뭐 정책적인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되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싸우자의 느낌에서 약간 유해진 거. 요거는 제가 호재라 그랬죠. 1000대 때릴 거 9000대 때리면 그게 호재다. 근데 100대만 맞아도 어차피 죽을 건데 9000대 맞으면 버티겠느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100대 맞다 보면 이거 죽겠는데 그럼 나중엔 그때 깨달았고 시장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1000대 맞을 거 9000대로 약간 유해지는 느낌 때문에 반등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 나스닥이 18000 못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얘기로 다시 또 흔들 수는 있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미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때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시장이 박살나는데도 안 깨지죠, 여러분들? 하나도 지금 안 빠집니다. 잘 버팁니다. 뭐 LNG 가스선.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정부 1기 때서부터 해서 계속 이거를 하려고 그랬었고 바이든 정부로 넘어간 이후에서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때에서도 이쪽 LNG 가스라든지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시키겠다고 정책적으로 있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테마였고 최근에서도 흔들려도 일부러 시장 흔들릴 때에서 안전한 걸 해야 됩니다. 안전한 걸 사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로봇주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걔네들 빠지면 로봇주들 빠지면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LNG 가스선들 그리고 요게 저번에 기사 보니까 한 64조 정도 그 사업인데 한국이 감당이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뭐 기사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란드 예전에 그 방산 수출 뭐 20조, 40조 여기 나올 때도 한동안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그거보다 크다. 그리고 이게 지금 64조가 끝이 아니라 그랬죠. 알래스카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그거 개발한다고 그 개발이 되겠습니까? 엄청 많아요. 아마 저 죽을 때까지도 개발해도 아마 다 못할 겁니다. 계속 뚫으면 나와요. 예전에 기사 보면은 여기 뚫으면 미국인들이 한 200년 쓸 거, 여기 뚫으면 미국인들이 300년 쓸 거. 진짜로 기사가 예전에 나왔어요. 2016년도 전후로 해서 기사를 찾아보면 뭐 그냥 여기 뚫으면은 그냥 미국인들 400년 쓸 거. 제 기억에는 400년이 기억이 납니다. 400년 쓸 거 나오고 여기 뚫으면은 그럼 자꾸 뚫으면 나오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4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전 세계에다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전송하려면 받아라 하고 던지면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다 가스관을 연결을 해야 되고 배가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주는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분류가 되면서 실적들이 앞으로 그게 뭐 1년 만에 다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해양 플란트 사업이라든지 뭐 배 만드는 데도 뭐 1년 넘게 걸릴 거고 앞으로 지금부터 40년 동안 계속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2,000대 정도 뽑으려고 그러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 정도 뽑으려면 한 40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더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조선주들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박살날 때도 LNG 가스선 알래스카 쪽이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삼성중공업이나 동성화인텍이나 한국화보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가스선들은 올라간 게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공개방송에서 하이스틸, 그다음에 화성밸브, 휴스틸, 넥스틸, 동양철관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문배철강 이런 거는 아직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런 게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고 어쨌든 이쪽 가스관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곧 화상회의를 시작하겠지만 그걸로 끝날 이슈가 아니죠. 계속 이슈를 다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슈는 생성될 LNG 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LNG 가스 같은 경우는 태우면
매운 물질이 거의 안 나옵니다. 뭐 끓음 이런 것들은 불안전 연소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LPG 쓰시죠? LNG, LPG 쓰면은 거의 대부분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지구 온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뭐 나무 많이 심어야죠. 뭐 그러면 어쨌든 매연이라든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배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쓰던 그 연료 같은 경우들은 그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끓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이슈는 좀 사라졌고 뭐 다시 나오겠죠 그 이슈는. 자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다시 미국 시장 넘어가서 18,000원 아직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월 말서부터 이거 3월 말이 여기거든요.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합니다. 미국 시장이 다시 흔들리게 되더라도 어느 테마가 유리하다? 트럼프 테마, 머스크 테마. 그 머스크 테마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인공지능, 로봇. 근데 지금도 비싸다 느낌 때문에 더 떨어지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테마. 그러니까 이때도 미국 시장 흔들릴 때도 그리고 3월 말에서도 최근에서도 아주 박살이 나면서도 전 종목들이 뭐 역대 뭐 최하락 뭐 급락 뭐 역대 하락 뭐 두 번째 뭐 코스닥 하락 종목수 역대 두 번째 막 이런 이슈가 나와도 안전한 쪽이 있다. 어디? 트럼프 테마. 그게 뭐냐? LNG 가스선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만간에 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면 주워 담아야 될 게 LNG 가스선 관련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주기 때문에 이슈가 커요. 수익 사업도 크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하게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와달라고 계속 하는 쪽이니까 걔네들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좀 인력이 필요하겠죠.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할 거고 조선주처럼. 그러니까 조선주도 우리나라 그 가스선 관련주들도 LNG 가스선들도 일단 관세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죠. 우리도 하고 싶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더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용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들은 트럼프가 마음이 좀 바뀌면 또 그렇죠. 삐뚤어지게 되면 뭐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좀 덜한다라는 기사 내용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게 18,000원 넘어가면은 좋은데 그렇죠. 못 넘어가고 다시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서 면역력이 아주 강력한 쪽은 이쪽이 된다. 그래서 LNG 가스선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제는 뭐 퓨리오사 AI 관련주 강세 주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제도 가스선 관련주도 좋았고 제가 계속 언급했던 쪽들이니까 그런 쪽 위주로 보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18,000원 돌파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는 필요합니다. 지금 종목도 움직이고 어제도 움직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시장이 계속 여기서 올라가고 뭐 지수 4천 가고 5천 가고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긍정적인 얘기도 좋은 얘기 나오지만 조만간에 또 중국은 지금 굉장히 강경한 그 상황은 스탠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거기서 또 열받아가지고 또 맞부딪히고 또 이상한 얘기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18,000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경계감을 가지면서 종목마다 좀 지금 반등 어제도 반등 줬고 오늘도 반등 줬고 반등 줄 때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금화되지 않고 장이 좋아졌나 하고 가져가다가 미국 시장 18,000 돌파 못하고 다시 흔들릴 때 떨어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시장이 배신했어요. 시장이 저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박살나요. 시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는 주식 고만해야 되나요? 또 여러분들은 또 이런 고민들을 또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18,000 돌파 안 나왔으니까 무슨 마음으로 보수적인 마음으로 반등 주면 손실이 뭐 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40%, 60%, 80% 깨진 거 어떡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그런 것들은 뭐 에코프로 꼭대기에 물린 사람들이 잘못인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사면 안 돼요. 바닥권역에 있는 거를 사게 되면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최근 들어갔다가 물린 종목들이 지금 반등 줘서 수익으로 바뀌거나 손실이 뭐 5%, 10% 안쪽으로 들게 되면 현금화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사야 될 쪽. 계속 얘기하잖아요. 로봇주도 많이 빠지면 그거 사야 되는 거고. 왜냐면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그리고 LNG 가스선들도 LNG 가스 강관업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사고 아직 안 올라간 애들은 지금도 공략을 해야 됩니다. 흔들어도 물려도 움직일 수 있는 쪽은 계속 미국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쪽. 이런 쪽들을 공략하면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갈 종목은 가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박살나면 같이 빠지죠.
버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이 빠져도 그래도 믿을 만한 쪽은 트럼프, 머스크 테마. 그 대표적인 거의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보면요. 올라간 게 지금 뭐 강하질 않습니다. 강하질 않아요. 지금 저항대 부딪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은 살짝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흔들릴 것도 예상은 되지만 이미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안전한 쪽으로 매매를 하면 그렇게 뭐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튀어오른 쪽들 중에서 좀 현금화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지금 뭐 맘 놓고 지금 편안하고 너무 좋은 장입니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건 확실히 느끼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18,000 나스닥을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게 되더라도 안전한 쪽은 있다. 그 단도직입적으로 뭐냐? LNG 가스선이다. 최근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성광임들이 다 조선 기자재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지금 차트 보면은 동성화인텍 여전히 강합니다. 한국카본 여전히 강해요. 그 얘네들이 왜 강할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약한 종목도 아니에요. 강한 종목들인데 지금 조선주도 강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더라도 세력들은 이쪽을 주가 관리를 하고 올라가겠다는 뜻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뭐 지금 알래스카 LNG 가스선 그 사업 규모도 지금은 64조를 얘기하지만 좀 지나면 뭐 80조니 100조니 뭐 500조니 계속 뻥튀기 상이 나올 겁니다. 뭐처럼 예전에 에코프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동양철관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했지만 4원 차례로 안 들어왔습니다. 950원 줬는데 954원 찍고 올라간. 지금 이게 지금 계속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뉴스가 커요. 이슈도 크고 이게 사업이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정받아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과거에 그 제주 반도체 움직이듯이 아니면 에코프로 움직이듯이 이게 계속 튈 수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그러니까 이걸 쉽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지금 조만간에 아주 박살날 수도 있는데 박살이 나더라도 버티거나 오히려 한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쪽도 이런 쪽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세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이때 당시 4,000원대, 5,000원대 이때 당시 이것도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38,000 올라가듯이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거래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쪽.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또 관광업체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많이 안 올라가는 쪽들을 이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쪽 관련주 쪽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경계감 속에서 움직이지만 테마주의 흐름들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몰리고 있다는 얘기는 집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슈에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관련주들 쫓아가시는 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쫓아가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쫓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완화가 되자마자 아시아 증시가 순항하는 모습 바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달러 하락세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엔화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 선물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실제로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던 지난 2024년 8월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하락하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일봉상 200일선 그리고 주봉상으로는 120주선까지 이탈한 상태라는 점 현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든든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반드시 비중까지 세 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문배철강 오늘도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문배철강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1.87% 이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455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배철강이 나와줬네요. 오늘장에서의 전략 어떻게 한번 구축을 해볼까요?
자, 최근 시장이 막 흔들렸단 말이죠. 막 급락을 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급락했죠. 무슨 뭐 그 서브프라임 떨어지듯이 뭐 코로나 떨어지듯이 뭐 좀만 더 떨어졌으면 그것보다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었었는데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공포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봇주하고 그러니까 로봇주는 조정받을 때 혹은 안 올라간 것들 그다음에 LNG 가스선 이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이나 바로 아침 방송에서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그것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쪽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LNG 가스선 위주로 얘기를 했고 로봇주들도 휴림 로봇 같은 거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급등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 없는 거 위주로 공략하면 지금 시장은 안전합니다. 자, 지금 시장 안전하다는 종목을 봤을 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은요, 조만간에 흔들릴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미국이 18,000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시장이 조만간에 흔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지 말기 위해서라도 뭘 해라? 로봇주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휴림 로봇 지금 한번 차트 봐보세요. 떨어져 있을 때 공략하면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물렸던 사람들 혹은 최근에 샀던 사람들 지금 다 수익입니다. 왜? 지금 오늘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로봇주들 바닥에 있다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로봇주, 로보티즈, 로보로보 이런 애들 급등 나오고 있는데 떨어졌을 때 그런 애들을 공략하면 미국 시장이 18,000을 못 넘어가서 15,000으로 깨지고 10,000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종목들이 다들 반토막이 나더라도 안전한 쪽은 로봇주, 인공지능, LNG 가스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로 좀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물려도 다른 종목들 반토막 나도요. 그럼 똑같이 빠지겠죠.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그보다 절반 빠질 겁니다. 25% 빠져도요. 50%, 100% 올라갈 수 있는 쪽은 트럼프가 밀고 있는 쪽.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다음 그 대통령에서 이제 못하니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이 앞으로의 정책 노선이나 앞으로 뭐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들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봐도 뭐 지금까지만 뭐 LNG 가스선 밀고 안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거 하고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니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조정을 받아도 물려도 그쪽, 사도 그쪽. 이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알래스카 LNG 가스선 관련주들은 짧게 볼 수가 없어요. 그거 개발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엄청 여기 뚫으면 빨대 꼽으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예전에서는 미국이 그것들을 옛날에는 그게 이제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배우면은 그 석유 이게 유한자원, 무한자원이 아니고 50년이면 고갈된다 그랬죠. 근데 그 얘기지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었어 사실은. 그거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이걸 많이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는 그것들은 앞으로 뭐 10만 년 뒤에 이제 후손들이 뭐 보거나 뭐 1만 년 뒤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거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노선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서 이거를 뭐 비축해놓고 몰래 이렇게 해놓고 안 쓰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쓰면 뭐 사우디가 다 쓰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가 다 써버리게 되면 나중에 꺼내 써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들이 지금 뽑아가지고 열심히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기 가격 낮추고 뭐 이런 노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셰일 혁명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갖고 안 쓰던 모래에서 뭐 가스 이런 것들에서 이제 뽑아내면서 이제 단가를 많이 낮추면서 생산성을 많이 비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셰일 혁명 이거 이후에서도 정책 노선이 많이 바뀌었고 뭐 등등 해서 어쨌든 미국은 진심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년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이쪽을 개발을 할 건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그쪽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문배철강을 가져 나온 것도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근데 가스선 관련주들 앞으로 실적들도 많이 좋아질 거고 중국이 지금 그쪽으로 뛰어들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중국이 뛰어들었다가 유럽한테 신용을 잃고 미국한테 신용을 잃었습니다. 배를 만들어놨는데 뭐 2년 만에 고장나고 그 배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배가 2년 만에 고장나면 됩니까? 그럼 고장나면 AS로 잘해주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이 뜨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무리 중국이 뭐 기술력이 좋다 그래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신뢰를 여태까지 많이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좋게 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서 오늘도 문배철강 다행히도 오늘 상한가 안 들어가고 지금 눌리고 있는데 이런 걸 사야 돼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배철강 오늘장에서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저희 체크해보기 전에요. 가장 먼저 이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살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4월 7일과 8일 에이텍 모빌리티 18,500원, 19,000원 선에 만나봤지만 양일 모두 아쉽게도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4월 9일 에이텍 모빌리티 21,000원 선 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도달해줬고요. 또 이어서 10일 DK락 7,340원, 11%의 상승률, 다시 봐도 놀라운 두 자릿대 상승률이네요. 또 이어서 11일 DK락 7,200원, 매수가인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 상황입니다. 4월 15일 문배철강 2,375원, 10.5%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바로 한번 기록해줬네요. 자, 지난주에는 DK락이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다면요. 이번 주에는 또 바로 문배철강이 또 깜짝 놀랄 만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네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오늘장에서의 매수가인데요. 과연 오늘장에서의 정확한 매수가에 이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얼른 알려주세요. 자, 어제 처음으로 등장한 이제 저가철가주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가스관 관련주로 과거에는 이제 남북 가스관 관련주로 였는데 이제 뭐 남북 얘기는 이제 사라졌고 알래스카로 이제 깔러가는 거죠, 가스관.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건데요. 자, 어제 추천했던 문배철강. 자, 잠시 뒤에 가격 전략도 공개를 하겠지만 어제 이제 2,375원 그냥 현재가에 그냥 사셔라. 왜냐하면 차트가 올라간 게 없다. 봐봐요, 올라간 거 없잖아요. 몇 년 동안 빠졌냐면 1년, 2년, 3년, 4년. 그러니까 4년 정도 빠졌으면 올라갈 때도 됐죠.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쪽에 조선기자재 쪽은 제가 작년에도 혹은 재작년에서도 강조를 여러분들한테 이런 쪽을 추천도 했습니다. 가격이 안 돌아가고 자랑을 지금 못해요. 가격이 아주 아쉽게 안 돌아왔습니다. 성광밴드도 동성하이텍도 한국하부도 다 추천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다 추천했습니다. 방송에서. 추천해놨는데 가격이 안 돌아왔어요. 가격이 안 들어오고 이만큼 올라갔어요. 몇 배 올라갔냐면 거의 그때 당시 11,000원짜리였으니까 거의 110% 정도, 120% 정도 올라갔고 동성하이텍. 이게 다 조선기자재거든요. 성광밴드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다 추천해놨는데 뭐 하나는 들어왔을 거예요. 뭐 재작년에 들어왔다가 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뭐 하나는 들어왔을 텐데 거의 대부분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지금 성광밴드도 작년 대비 많이 올라갔죠. 한국카본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추천해놨는데 가격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격 여기는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저의 방송 요 스타일상 그 당일날에 들어오지 않으면 매수 가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정받을 때 11,000원에 사세요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서 10,000원이 내려와도 그때는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도달로 하고 추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중에 갈 거다라고 확신을 왜 줬냐면 조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조선기자재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때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가 이미 이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에서도 LNG 가스 민다 그랬었는데 바이든 정부 이후에서 트럼프가 대선이 나오면서 이쪽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딱 이때잖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 막 나올 때 그때 10월 달, 9월 달 그때 화석연료 얘기들 많이 했었고 미 대선 때. 그래서 그쪽 관련주 많이 움직일 거니까 한국카본, 성광밴드, 일단 조선주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대선 그 후보 시절에 이제 트럼프가 후보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되자마자였을 거예요. 되자마자 조선주들한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한테 도와줘 SOS 청하면서 조선주들이 막 급등이 나왔죠. 그때서부터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예전 대통령 할 때서부터 계속 왜냐면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약을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탈퇴하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인터넷 쳐보면은 저는 그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도 올려가지고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트럼프는 그거를 전면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서 지구온도 올리면서 큰일 났다 이거를 그건 사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정부의 그 정책은 화석연료를 열심히 떼도 된다. 그러니까 값싼 거를 사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의 그 과학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밀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진심으로 화석연료를 떼어가지고 값싼 에너지원, 그다음에 전기, 그러니까 원전 테마, 그렇죠? LNG 가스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SK 기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거를 눈치를 채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작년인가 언제 했을 거예요. 이미 투자가 들어갔어요. 투자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 그럼 딱 그걸 봤을 때에서 이쪽이 되겠구나라고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종목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서도 제가 이 얘기 좀 여러분들 처음 얘기합니까?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이미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못 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뭘 사야 됩니까? 안 올라간 가스관 관련주를 사십시오 해갖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래서 안 올라간 게 뭐가 있냐면 하이스틸이 있고 동양철관이 있고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죠. 동양철관 여기서만 샀었어도 지금 거의 뭐 한 80%? 한 70% 넘은 거고요. 최근에 65%였으니까 여기서 이미 80% 정도 올라갔을걸요. 찍어보면 나오죠.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이로 87%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시세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각설하고 뭐 얘기만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문배철강은요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텐데요. 너무 쫓아가지는 말되 최대한 어떻게 저점 매수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앞에 거래량 봐봐요. 누가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 일단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이게 좀 가벼워요. 가볍긴 하지만 가벼운 게 도구로 될 때는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거나 테마가 약할 때 내지는 하여튼 그럴 때는 독이 되지만 이게 이제 독이 아니고 약이 될 때는 시가총이 작은 애들은 또 금방도 갑니다. 오늘은 3% 움직이면 어느 날 갑자기 휴스틸처럼 하이스틸처럼 갑자기 튈 때가 있어요. 넥스틸처럼.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쪽이니까 지금 바닥권역에 있을 때 모아가시거나 사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사신 분들은 지금 10% 정도 수익일 텐데 시장이 분명히 흔들리긴 할 텐데 이런 쪽들은 저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거라 생각을 해서 뭐 다 팔 필요는 당연히 없겠고 뭐 한 3분의 1 정도나 뭐 절반 정도 불안하면 파시면 되지만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지금 가고 있는 쪽들이 지금 하이스틸, 동양철강부터 보게 되면 다른 조선 기자재들은 이미 많이 넘어갔고요. 요것도 전고점 돌파가 됐고 이미 거래에 실리고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제주 반도체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하이스틸이 오늘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이따가 다시 또 상한가를 안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흔들었다가 내일 다시 또 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넥스틸이 따라가고 휴스틸이 따라가고 그럴 거죠. 여기 또 이러다가 여기로 고점을 돌파하면 이제 나 잡아봐라 이게 도망가게 되면 뭐 이러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휴스틸 이런 게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저항대가 좀 높아서 그런데 이 저항대 왔다 갔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만만한 쪽이 안 올라간 쪽인 문배철강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갑자기 매수세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일단 화상회의 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뭐 무서울 것도 없죠.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바닥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절반 정도 파시거나 3분의 1 정도 팔고 나머지는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아마 오늘 3,000원까지 올라갔으면 무조건 절반을 팔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라고 했을 텐데 에이 뭐 이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뭐 10% 올라간 것 같고는 뭐 그렇게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급등 명중 종목은 보겠습니다. DK락 이것도 저거죠. 가스관 관련주 그것도 올라간 거 없죠. 좀 움직임이 좀 느린데 문배철강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시가총액 둘 다 뭐 1,000억 이하로 약한데 거래량이 좀 달라요. 문배철강은 앞에 거래가 좀 실려 있는 편이고 DK락은 이쪽에 좀 거래 실린 지가 1년까지는 아닌데 한 10개월, 8개월 그러니까 요때 들어왔던 애들이 다시 땡기고 올려야 됩니다. 요 거래량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갖고 있으면 9,000원 다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황들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문배철강 뭐 설명 아까 쭉 해드렸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동양철관, 하이스틸, 넥스틸, 화성밸브, 휴스틸, 그다음에 문배철강, 뭐 DK락 이런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배철강이 이제 더 움직이려면 일단 하이스틸이 있다가 다시 또 상한가를 안착하거나 아니면 내일 흔들리지 않고 내일 다시 시세를 폭발해주면 아니면 동양철강이 더 올라가주면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뭔가 이슈를 머금고 있을 겁니다. 알래스카에 대한 좋은 얘기가 뭐가 나왔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대놓고 땡기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시장에 참여하는 매매하는 사람들도 좀 덜 올라가고 좀 만만해 보이고 차트가 이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흔들면 사야 돼요. 일단 매수 가격은 2,500원 말씀드려볼게요. 2,500원 정도. 물론 아까처럼 2,450원에 더 내려오면 당연히 부담이 더 없겠죠. 근데 2,500원도 비싼 자리는 아닙니다. 알래스카 이슈가 작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세가 붙고 거래량이 붙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3,000원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그동안 4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라 한번 시세 붙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차트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여전히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2,500원에서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원래는 지금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동양철강 사야 돼요. 근데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게 되면 20% 떨어지게 되면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많이 올라가는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서도 아니 950원도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서 많이 빠지게 될 수 있으니까 950원에서 안전하게 사세요라는 것도 이때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갖고 그래서 950원을 사라고 했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950원은 그냥 선녀였죠. 올라간 것도 아니었던 거죠. 지금 67% 올라가니까 지금이나 쫓아가니까 막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쫓아가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쫓아가는 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변동성이 심하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얘가 급등을 하고 얘가 막 30% 50% 더 잘 가겠죠. 근데 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좀 덜 올라간 문배철강 같은 애들이 따라갈 거고 디케라 같은 애들이 따라갈 거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도 있고 아직 좀 덜 올라간 쪽으로 좀 관심을 아니면 왜냐면 하이스틸도 제가 휴스틸도 하이스틸도 공개 방송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했었던데 가격이 안 들어가고 지금 그래서 그렇지 이거 넘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이런 움직임 바닥에 있다 이게 확 튈 겁니다 그러니까 튀기 전에 싸게 사놓자 왜냐면 알래스카 이슈가 작지 않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가 도대체 뭔 얘기지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를 찾아보면 좋은 얘기 막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문배철강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의 문배철강 2,500원 선에 저희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었죠. 저 이어서 바로 저희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 일타 전략 바로 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이 종목 상담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현대약품 들어와 있네요. 3,9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탈모 관련주로도 엮여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리스 관련주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종목이죠. 현재 이 3,900원의 10% 현대약품 주가 흐름 보자면 0.77% 올라가게 되면서 3,28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자체가 요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리레이팅이 되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 테마주로 엮여서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뭐 제약바이오에서 관세 얘기가 좋은 있을 거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오를 때가 됐는데 이슈가 좀 약하다는 거. 그게 하나가 흠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은요. 죽여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모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방송을 보게 되면 이슈가 있고 정책적으로 안전한 트럼프 머스크 관련주를 해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로봇주 조정받으면 사세요. 내지는 안 올라간 쪽을 사세요라고 그랬죠.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차트만 보세요. 쫓아가지 마시고. 자, 로보. 어때요? 흔들려도 이런 쪽에서 전저점 지지하고 급등 나오죠. 그리고 휴림 로보. 이게 최근에 가족분들한테 소개시켰던 종목들이 다 이겁니다. 공개 방송에 와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런 패턴 줄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 어떤 패턴이에요? 거래는 실렸는데 급등하고 조정받았고 이슈가 머스크 이슈, 인공지능 이슈,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중국에서 로봇 이슈, 미국에서 로봇 이슈, 뭐 애플에서 로봇 이슈, 뭐 엔비디아 로봇 이슈, 젠슨항 그쪽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이슈들이 각 IT 기업들이 다 머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슈가 되니까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현대약품은 차트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안 움직여요? 거래량도 없고 이슈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마찬가지 LNG 가스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흔들려도 물려도 물릴 종목이 있다. 그게 뭐다? 이렇게 생긴 애들. 거래는 앞에 실렸는데 이슈는 로봇 이슈거나 인공지능이거나 하다못해 자율주행 정도. 이런 거 아니면 뭐 드론이라도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 있을 그 미래 전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들이면 상관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기 좋고 움직이기도 좋은데 현대약품은 그게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알래스카 LNG 가스선 관련주다. 뭐 현대약품이 뭐 LNG 가스선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아쉽게도. 근데 뭐 손절하거나 매도할 거는 아니고요. 뭐 그냥 3,900원까지 조만간에 관세 이슈도 좋은 얘기 나오면 제약주주로 몰리면 움직일 텐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몰리고 있는 쪽이 LNG 가스 아니면 뭐 정치 테마, 정책 테마 뭐 이런 쪽들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이쪽은 이슈가 몰이가 될 때까지는 좀 참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졌던 이 현재 M7 소식 생생하게 원문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에 애플의 주가 제가 장중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7%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요. 비록 일부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가 기준으로도 3조 달러 회복에 드디어 성공을 한 애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날 발표가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자제품 관세 일시 면제, 사실상 애플이 최대의 수혜주였죠. 또 여기에 개별 호재까지 3가지나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호재 있었을지 가장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에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애플하면 최근 인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Apple boosts iPhone production in India by 60%. 자, 애플이요. 이 인도에서의 아이폰 생산량을 60%나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자, 현재 한번 볼까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increases iPhone production in India by 60%, reaching 22 billion in value. 자, 60% 이상의 생산량을 높임으로써 그로 인해서 현재 생산 규모가 220억 달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 확대로 인해서 이 인도 생산이 애플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무려 5분의 1이죠. 2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월가에서도 다시 한번 애플에 대한 청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룹포커스의 추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현재 이 그룹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대한 GF 가치, GF 밸류라고 되어 있죠. 206.75달러로 잡았습니다. 이 현재 가격 대비 4.34%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거고요. 또 키뱅크 역시 애플의 최악의 관세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죠.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애플이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10%나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단 하루 만에 전해지게 되면서 애플의 장중 스파이크가 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슈가 많이 있었는데 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는 종가 기준으로 단 2%밖에 오르지 않았나 좀 의문이 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개별적인 새로운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관세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발표에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7%까지 움직였다는 게 굉장히 강한 청신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단기적으로 애플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은 좋은 얘기였네라는 이제 반응들이 좀 많을 거면 기사들을 그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보거나 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는 이따가 기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차트를 먼저 보자면 자, 애플 차트. 자, 일단 좋은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에 대해서 뭐 전자제품에 대해서 유예하겠다. 유예하겠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일부 뭐 혼선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호 관세는 유지하되 뭐 부분 관세를 먹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사 내용에서 이제 꼬집는 부분들도 있는데 정책이 일단은 일관적이질 않고 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혼선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자, 근데 저는 기사가 일단은 호재 뉴스로 어제 애플이 아침에 기사 보니까 애플이 움직였대. 왜 움직여봤더니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뭐 또 트럼프가 뭐 기사 제가 인터뷰한 내용 봤거든요. 뭐 애플과 대화를 하고 있다 하면서 뭐 유연하게 대응을 시킬 거다 해서 좋은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호재 뉴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10% 급등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음봉 나오고 왜 망치로 뚫긴 것처럼 왜 음봉으로 이렇게 확 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10% 급등, 20% 급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플 돈 벌라고 열어준다고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사 보면은 동영상 기사예요. 인터뷰한 내용 보면은 좋은 얘기 나왔거든. 그러면은 이게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저항대 부딪혀가지고 머리 붙여갖고 음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수상하죠. 그 나스닥 18,000도 아직 돌파를 못했고
그리고 기사 내용이 보면은 이제 트럼프 오락가락으로 검색해 보면 최근에 이제 5시간 전에 기사 보면 트럼프 또 오락가락 안 봐준다더니 하루 만에 자동차 관세 면제 시사를 한다고 했지. 그다음에 폰 PC 이어서 자동차 분부 관세 면제 시사. 그러니까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기사 제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반도체 관세 걷겠다면서 유연성 언급, 불확실성 여전하다.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쇼, 폰 반도체 관세 예외 또 아니다라는 기사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부가 9일 만에 환급해 줄게 오락가락 트럼프 행정부 이런 기사 제목들도 있고, 그리고 뭐 MBC 뉴스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제목은 자동차 부품도 유예 조치 하면서 뭐 유연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기사 제목들 내용을 봤더니 그 기자가 마지막에 코멘트를 이렇게 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험함을 얘기를 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혼선과 실패라는 비판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정책에 대한 혼란을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기사 나온 것만 보고 이거 좋은 상황인가? 올라가는 건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착각하지 말고 미리 여러분들 잡아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강하질 않아요. 약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인 혼선을 계속 오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협상 카드를 내미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를 얘네들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엔 결국은 협상 카드를 둘이 내밀겠지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계속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계감을 가지면서 매매 대응하셔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 다 애플 차트 다시 보면 애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아침에 좋은 얘기 나왔죠. 뭐 자동차 관세 유예해주고 반도체 유예해주고 막 트럼프 막 바뀐 것처럼 막 얘기해주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뽑았어야 돼요. 어제 나스닥 5%또 폭등 나왔어요. 18,000 돌파했어야죠. 애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넘어갔어야죠. 엔비디아 볼까 한번. 엔비디아도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어제 그런 좋은 얘기 나왔는데 폭등 나와야죠. 왜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나오죠?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20% 폭등 나와야죠. 바로 단번에 지금 일주일 만에 신고점 돌파가 돼야죠. 테슬라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테슬라 여기 있으면 됩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시간 내에서 오늘 뭐 상한가, 얘는 사과제도 없으니까 30% 폭등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의 주식은 기사 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철저하게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들이 올릴 생각이 있었으면 기사 뉴스에 반응을 하면서 트럼프 얘기 반응하면서 벌써 다들 20% 폭등했을 텐데 안 움직인다는 거.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안전하고 그런 종목들로 하시라고 계속 LNG 가스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려도 물려도 괜찮다. 왜? 그게 정책주니까. 그게 앞으로 미래에서도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계속 그쪽 위주로 공략하라고 한 달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쪽으로 집중했다면 특히 밑에 있는 초록밴드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였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흔들려도 지금 굉장히 즐거울 겁니다. 앞으로 흔들려도요. 즐거울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이 정도 정리하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강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선물 현재 0.16% 약보합권에서 약간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저희 아래 공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방송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이 투자 상담은 물론 이런 유사 수신 행위 같이 모든 것들 저희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